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홍 후보가 토론할 때 우리 문수영 했지만 두 분 날카롭게 주고받았거든요.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입니다. 오늘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를 한 거예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왜 내란?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찾기 위해서 바로 독립운동한 것이죠. 무국적 상태라는 거 일본이 그러면 무국적 상태를 버려뒀겠습니까? 우리 문수영 했는데 우리 문수영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 분이 홍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이 토론에 들어와서 깍듯이 선배 대접할 거라고 기대했으면 이 경선 전략이 없으신 거죠. 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3강 중에 누가 올라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면 이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 간에는 상대 지지율을 뺏어와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사자 토론이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대결 그렇죠. 구도죠. 뺏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간에도 계속적으로 공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계엄 당일날의 해제 투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자 토론의 구도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저는 글쎄 좀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당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 지지자들이 보고 있고 그중에 최종 경선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당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제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저 같은 다른 당에 있는 사람도 보지만 일반 국민들도 저 당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어떤 후보가 올라올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토론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지? 이런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은 어떤 후보라도 이 공감하고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서로 내가 다 잘했다고 싸우고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당장의 2인 경선, 그다음에 본선, 그전에 단일화까지 예정돼 있는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하나하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한 후보가 득표를 지지율을 올려가는 과정이 전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저런 토론을 하고 있는지 이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를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공동으로 견제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허황된 공약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경기도 안산 이렇게 한 5개는 박정희 신도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하는데도 18년 이상 걸렸고 안산이나 창원 같은 거는 완성을 못했습니다. 2년 내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전두환 시대도 안 될 거예요. 협공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4명 중 2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여론조사 방식과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을 보세요. 23일에서 25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그럼 토론회가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룰대로 타겟팅을 좁혀보면 김문수 후보가 32.7, 한동훈 후보가 23.0, 홍준표 후보가 22.7, 안철수 후보가 6.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0.3%포인트 차이. 그러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치열하게 이 김문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국민의힘을 제가 좀 취재해 봤는데 이 세 분,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세 후보의 이 여론조사 지지 차이가 거의 통계적으로 없었다. 초박빙 양상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명 중 누가 두 명으로 진출할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 예, 예. 굉장히 지금 혼전 양상이에요. 예. 지금 원래 네 분의 후보가 정해질 때부터 약간 3강 일약 구도다 하는 것은 뭐 당 내에서도 그랬고 일반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론조사도 그대로 지금 나오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네 명이 경쟁할 때 하고 또 이제 두 명이 추려져 가지고 다시 두 명 간의 경쟁을 할 때 하고 그 대화의 주제라든지 이슈는 분명히 틀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명의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이 3강 일약 구도라는 게 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둘씩 지금 지지층이 겹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어느 한쪽의 지지층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지층에서 우리 쪽의 후보 한 명이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또 어느 한 후보에게 그 지지층이 확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강 구도에서 두 명을 추린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저런 여론조사보다는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어제와 오늘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경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